네, 영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관련돼서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EBS 교재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캡처를 해놨거든요. 이 캡처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멈춘 다음에 몇 페이지인지 계속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몇 페이지인지 스스로 찾아가면서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찾고 영상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위치를 찾고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운동의 분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 속력이 변하는 운동,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거,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A라는 값이 있으면 당연히 F라는 값이 있고 A라는 값이 0이면 F라는 값도 0이 되겠죠. 그래서 F는 R자 힘에 해당하고요. 질량 M인 물체를 A라는 가속도로 가속시키고 있다. R자 힘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여기 운동에 표시를 해보면 등속 직선 운동인 무빙 워크,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벨트는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방향 변화가 없고요. 속력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속도가 0입니다. 그러면 F라는 값도 0인데 F는 여기서 R자 힘이겠죠. R자 힘이 0인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 되겠고 속력, 운동 방향 둘 다 변하는 가속도라는 것 자체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만 변해도 가속도가 있고 속력이 변해도 가속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F 값이 존재하고요. F 값은 R자 힘을 말하기 때문에 R자 힘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에는 등속 직선 운동에서 R자 힘이 없는 경우였고요. 그래서 운동들을 예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고요. 자, 다음은 4번. 좀 넘기다 보면 4번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 위치 그래프네요. 시간 위치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라는 값만 존재하는데 기울기 값이 속력을 의미하게 돼요. 기울기의 방향까지 하면 속도고요. 자, A라는 물체를 보면 8m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4초일 때 4m로 이동을 했대요. 8m에서부터 4m까지 이동을 했고요. B라는 물체는 8m에서 0m로 2초 때 갔다가 2초에서 4초 동안에는 또다시 4m. 그러니까 8에서 4로 0으로 갔다가 다시 4로 오르는 게 B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면 B의 운동 방향을 물어볼 텐데 운동 방향은 속도, 그래서 기울기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B의 운동 방향에서 기울기 여기 1초 때는 마이너스 기울기, 3초 때는 플러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 방향이 오른쪽 왼쪽으로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맞는 보기고 0에서 4초 동안에 B와 A의 변이는 같다. 변이는 처음과 끝만 말합니다. A의 처음과 B의 처음은 둘 다 8m였고 A, B의 4초 이후에 마지막 점은 둘 다 4m예요. 그래서 두 물체의 변이는 같죠. 하지만 이동거리가 다르죠. 이동거리가 평균 속력의 속력에서 나옵니다. 자, A의 평균 속력을 구할 텐데 A의 평균 속력은 4초 동안에 8에서 4로 4m를 이동해서 1m/s고 B의 평균 속력은 4초 동안에 0에서 8m 갔다가 0에서 다시 4m로 갔죠. 그러면은 12m에서 3m/s입니다. 그래서 B의 평균 속력이 A의 3배가 되도록 하겠죠. 자, 뭐 A의 평균 속력, A의 여기에서 속력은 4초 동안에 이거 잘못했네요. 맞네요. 네, 아까 구한 것처럼 네, 1m/s고요. B의 여기 0에서 2초 구간은 2초 동안에 8m가 줄었기 때문에 2분의 8에서 4m/s고 B의 0에서부터 4초 동안에는 2초 동안에 4m를 이동했죠. 2초 동안에
4m니까 2m/s네요. 그러면 B의 속력은 항상 4,2로 1을 가지고 있는 A보다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네. 속력은 부호가 없는 이동거리를 말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6번 그래프에서는 시간 속력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가속도고요. 밑에 넓이는 이동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0에서 8초 10초 동안에 0에서 10초가 될 때까지 총 100m를 이동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뭐 V값, 여기 나와 있는 V값을 구할 텐데, 이 100m라는 이동거리는 넓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표시한 부분의 넓이가 100m가 나와야 됩니다. 자, 우선 네모칸 2에다가 V를 곱하면 2V네요. 자, 네모칸이 두 개 있는 요 네모칸은 이렇게 큰 네모를 하면은 4 곱하기 V라서 4V고, 자, 여기 삼각형 4에다가 높이 2에다가 2분의 1을 하면은 4 2V죠. 2분의 곱하기 V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2 곱하기 2V를 하고 2분의 1을 하면은 여기도 2V입니다. 그러면 100m라는 값은 2V 곱하기 3개와 4V니까는 10V가 되겠고, 그래서 V는 10m/s라는 속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초 때 다시 지워보고요. 1초면 여기네요. 여기에서 기울기는 2분의 아래로 2V니까는 V죠. 근데 아까 V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의 가속도는 10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나 더 구해보면 이쪽에서의 가속도는 기울기니까 4초 동안에 속력이 V만큼 줄었네요. 그러면은 4분의 V, 4분의 10, 2.5 m/s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40m다. 여기는 가속도, 여기는 가속도,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가속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속도 운동 구간이겠죠. 여기에서 넓이는 아까 4에다가 V에서 4V였는데 V가 10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번. 이거 좀 어려워하던데 한번 잘 들어볼게요. 일단 문제 상황을 보시면 가는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는데 A, B가 실로 묶여 있고요. 나가 오른쪽이죠. 가는 왼쪽이었고 왼쪽으로 F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A, B는 묶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각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데 자, 오른쪽으로 와 볼게요. 자, A라는 우선 여기 T1이죠. 네. 가 상황에서 왼쪽에 2파이라는 이 F라는 힘과 가운데는 장력, 줄에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데 장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이 장력은 A를 당기기도 B를 당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A를 당길 때를 보면 A를 당기는 거를 보면은 앞에 있는 2파이와 뒤에 있는 T가 있죠. 그래서 이 F와 T1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주고요. 이거에 대한 알짜임이 A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물체를 봤을 때는 앞에 T1이라는 힘밖에 없고요. 이 T1이 B를 A1만큼 가속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A와 B는 실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A1 그리고 A1으로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AB를 묶어서 보면 AB를 묶었을 때는 가해자임은 EF라는 힘밖에 없습니다. 왼쪽으로. 이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T가 사라지죠. 네. 그럴 때는 MA를 더해서 A와 B의 질량을 더해서 가속도 A1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나를 보면 T2로 A를 끌고 있고 F-T2로 B를 끌고 있고요. F라는 것은 A, B를 동시에 끌고 있어서 이렇게 수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가에서 나의 3배이다.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F와 EF가 같은 물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제일 먼저 AB와 AB를 더한 걸 볼게요. 위에서 EF는 MA와 MB를 A1만큼 끌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F라는 힘이 MA와 MB를 A2만큼 끌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식에서 질량은 같은 값이죠. 그러면 힘이 2분의 1로 줄었으면은 얘도 2분의 1로 줄어야 되기 때문에 이 A를 EA, A2를 A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가속도가 2배라는 거 찾아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에서 나에서 3배이다. 그러니까 장력이 3배라는 뜻이에요. A를 잡아당기는 장력, 요 T가 3배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거와 요거를 빼볼게요. 그러면 T1 MBA 내 A1이 아까 방금 2A였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T2가 MA의 A라는 가속도인데 T2보다는 T1이 3배가 크대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려면 B라는 질량은 A의 2분의 3이 돼야지만 A와 질량이 같아집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다 지우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복잡하지 않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힘이 2배니까 AB를 끌고 있는 건 가속도가 2배이다. A1과는 A의 가의 가속도는 2A, 나의 가속도는 A로 표현할 수 있고, A를 잡아당기는 실에 들어가는 힘이 3배이다.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건 3T로 볼 수 있으면 나에 들어가 있는 장력은 T로 볼 수 있다. 그죠? 그걸로 인해서 3T라는 힘은 B를 잡아당기는데 2A라는 가속도로 잡아당기고요. 그 다음에 T라는 힘은 여기 A를 잡아당기고 있죠. 근데 A라는 가속도로 잡아당기고 있고요. 되죠? 그러면 요거를 변경시키면 B는 2분의 3 A분의 T, MA는 A분의 T, 따라서 MB는 2분의 3 MA가 되겠습니다. 기억번. A의 가속도는 가에서 2배이다. 맞죠? 알짜 힘이 EF로 2배가 드니까 질량은 A가 B의 3분의 1이다. A가 B의 3분의 2겠죠. 네.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나에서 B의 알짜 힘의 크기의 3분의 2다. 여기 보시면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힘,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힘, EF-3T. 그리고 나에서 B에 작용하는 힘은 F-T. 그러면 이게 안 나오죠? 그럼 뭘로 구할 수 있냐면 A에 작용하는 R자힘, A의 R자힘은 질량 A를 EA만큼 가속시키고 있고요. B의 R자힘은 질량 B를 A만큼 가속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질량 B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으니까 요 두 개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2분의 3 MA의 A가 될 수 있죠. 그럼 요거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A의 R자힘은 2MAA고 B의 R자힘은 2분의 3MA의 A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A는 B의 이렇게 나눠보면은 3분의 4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찾아가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낼 때 조금 더 쉽게 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그 숫자들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몇 배, 세 배가 아니고 다른 배수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질량비를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3번. 23번에서는 지금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상황을 파악해 보면 F0라는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는데 이 C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EMG만큼의 중력을 받고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F0라는 힘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대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때를 볼게요. 자, 우선 A, B, C, D 모두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A, B, C, D MA 플러스 MB 플러스 MC라는 녀석은 가속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녀석을 가속시키는 것은 F0의 EMG만큼 뺀 힘이죠. EMG는 아래쪽 여기 C를 왼쪽으로 당기고 있고 F0는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빼줘야겠죠. 그리고 A라는 물체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MA를 A라는 가속도로 가속시키고 있는데 F0에다가 장력 T를 빼야 돼요. 여기에 장력 T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당기고 T는 왼쪽으로 A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F에서 T를 빼야지만 A의 운동 가속도가 나오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질량 M, EM을 넣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위에 거는 1, 2 하면 5MA가 되고요. F0 빼기 EMG. 자, 요거에다가 넣으면은 EMA가 나오고요. F0에다가 T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T는 여기 나와 있네요. 2분의 7 mg라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없애면 나머지 하나가 나오겠네. 자, 방정식에서 f 값을 구하려면은 여기 부분을 없애면 되겠네요. a라는 값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얘를 없애버리면 10ma 양변에 2를 곱한 겁니다. 4mg 여기는 5를 곱하면 10ma는 5f0 빼기 2의 35mg가 될 거고 이렇게 방정식을 빼주면
0이라는 값과 마이너스 3 F0 플러스 2에 35에 8을 빼야 되니까 27mg가 되겠고요. 따라서 F0는 넘겨주고 3으로 나누니까 2분의 9mg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바꿔서 낼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 가지 안정장치에서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충격력을 줄이려면은 시간을 늘리면 됐었습니다. 그럼 동일한 충격량에서 시간을 늘리면 충격력이 줄어들어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죠. 그게 자동차의 범퍼, 충돌 시간을 길게, 자동차의 에어백, 이것도 머리가 충돌하는 때 그때의 충돌을 길게, 그 다음에 타이어, 딱딱하지 않고 물컹물컹하니까 충돌 시간을 길게, 번지 점프에 번지줄이 길게 드러나면서 긴 충돌 시간을, 그리고 포수 글러브와 얼굴 보호대는 탄력이 있어서 충격력을 줄어들고, 구조 에어매트로 떨어질 때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량 부분의 1번 문제입니다. 자, 두 물체가 가와 같이 있을 때는 A만 움직였고요. 나와 같이 충돌을 했을 때는 두 물체가 붙어서 V라는 속력으로 움직였대요.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의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다음과 같이 운동량이 보존된다. 보존되는 건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이 더했을 때 0이다. 반대로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의 운동 상태 P, 나는 EM과 MV에다가 V라는 속도, 그러니까 3MV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죠. 이 3MV라는 운동량은 가에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에서는 M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문자로 쓸까요? V라는 속도로 움직였지만 EM이라는 비물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에서는 M 대문자 V라는 속력만 가지고 있겠죠. 근데 가와 나는 같아야 되니까 대문자 V는 3V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이 맞고요. 니은번, 충돌하는 동안에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B가 A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 A, B가 충돌을 할 거니까 충격량이 있겠죠. 그때 F와 T인데, 충돌하고 있으니까 두 물체 사이에 걸리는 충돌하는 시간은 둘 다 동일한데요. F라는 값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가 B에 주는 힘, B가 A에 주는 힘이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시간이 같기 때문에 평균 힘도 같게 되고, 그리고 디귿, 충돌하는 동안에 A,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래요. 충격량의 크기는 FT를 곱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운동량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받은 거니까 A겠네요. A의 운동량 변화량은 맨 처음에는 나중 P에서 처음 P를 빼봅시다. 나중은 V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MV였고요. 처음은 3V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2MV고, 마이너스는 방향에 대한 문제고 크기는 2MV가 맞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천천히 풀어보고요. 쉬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다음은 운동량이 관련되어 있고요. F라는 물체가 힘을 받아서 나와 같은 그래프를 가지는 운동량 변화를 가지고 있대요.
자, 기본적으로 힘을 가해주면 운동량이 변한다. 여기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번 2초에서 4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초에서 4초의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이겠죠. 운동량 변화량이 4만큼 있네요. 16과 20이니까. 그래서 4N/s가 맞겠고요. 니은번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작다. 1초일 때는 경사가 급하고 운동량이 빠르게 변해서 R자임이 큰 상태고요. 이 3초일 때는 경사량이 작다. 운동량 변화량이 작기 때문에 그 R자임이 작은 상태에서 1초일 때가 크다입니다. 크다.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은 2kg다. 이거는 여기 운동거리 26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동거리는 VT 그래프에서 밑면적에 해당했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 운동량 그래프입니다. MV예요. 근데 M은 변하지 않는 질량이기 때문에 상수값이라서 똑같이 밑넓이가 그거에 해당할 거예요. M이 더 곱해진 값.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0에서 4초 동안에 26m라고 했으니까 0에서 4초 동안에 아래 면적을 구해보시면 첫 번째 면적, 여기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6이네요. 그래서 16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16의 단위는 킬로그램의 미터 퍼 세크에 세크가 여기 시간이랑 곱해졌으니까 미터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각형은 2분의 1 16 더하기 20에다가 곱하기 높이가 2인 상태죠. 그러면은 36kg 미터예요. 그럼 이 두 값을 더하면 36에다가 16을 더하면 40, 52kg 미터인데 우리는 26m라는 것 값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값은 2kg 곱하기 26m로 볼 수 있어서 물체의 질량이 2kg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다음은 용수철로 AB 물체가 압축되어 있다가 이 순간에 놓으면은 분리라는 거고요. 분리는 또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는 AB 운동량 변화량이 더했을 때 0이다. 그리고 서로 반대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기억번 A와 B가 분리되는 동안에 용수철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어떨까요? A가 B보다 크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 크기는 동일합니다. A가 받는 힘이나 B가 받는 힘이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질량은 A, B가 3배이다. 자, 요거 질량을 계산하려면 여기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지금 주어진 거는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량이 아니고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으로 바꾸려면은 질량으로 나눠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A와 B가 운동 에너지는 3배고 운동량은 같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운동량이 같아야겠죠? 변화된 게. 그러면 제가 적어 보시면 320는 2의 MA고 P의 제곱이어야 되고요. 2제로라는 B의 에너지는 2MB에다가 B 제곱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값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MA는 B의 3분의 1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B가 A보다 3배 크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의 속력은 A가 크다.
나에서의 속력은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A의 속력이 큰 거겠나요? 이건 또 해봐야겠네요. 자, 2분의 1 M 3, 2 제로는 2분의 1 MA의 VA의 제곱이고 오른쪽 B 녀석은 2분의 1 MB의 VB의 제곱인 녀석이래요. 그죠? 근데 질량이 3배니까 어느 하나로 맞춰보면 2분의 1 MA에다가 VA의 제곱은 3, 2.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A의 질량으로 바꿔보면 2분의 3 MA의 VB의 제곱. 그러면 요 식을 비교해 볼게요. 위아래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A가 위로 가면 좋으니까 2 제로에 3, 2 제로 2분의 1 MA의 VA의 제곱. 이걸 밑으로 가면 사라지고 2 사라지고 A 사라지죠. 요거를 정리해 보면은 VA의 값은 6분의 1이니까 여기 넘어가고 이거를 조금 자세히 적어 3은 6분의 1 이렇게 하면은 18배. 그러니까 A가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A가 크다. 그래서 A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2번. 자, 여기서도 힘을 가하면은 에너지가 높아지겠네. 1 에너지 정리고요. 2를 했을 때 에너지가 증가한다.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를 이 힘이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FS가 나오겠죠. 운동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넓이, 요 밑에 넓이가 뭘 의미하냐면 2를 의미합니다. fx 그래프니까 fx를 곱한 값이 2를 의미하기 때문에 넓이가 1, 그 1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켰대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의 넓이는 첫 번째는 f0t고 여기의 넓이는 2분의 1 f0 플러스 2f0에다가 높이가 d이죠. 이 일이 운동량을 변화시켰어요. 3, 2 빼기 2 제로. 자, 그러면 요거를 구해보시면 2분의 3 그러면 2분의 5 f0t가 되고요. 2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f0는 5분의 4 뒤에 2 제로가 되겠고요. 그래서 D라는 구간은 F0가 요만큼만 일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W고 F0D고 F0 대신에 넣으면은
5분의 4 E 제로죠. 변화량이 5분의 4 E 제로니까는 D에서의 에너지는 F 처음에다가 변화한 에너지를 더해서 5분의 9 E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했는지,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변했는지 이 부분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네, 3번에서 물체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P와 Q에서는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힌트가 뭐냐면 물체의 속력은 Q를 지날 때 P를 지날 때보다 2배이다. 2배이대. 그러니까 P보다는 Q가 2배가 높대요. 속력이. 속력이 2배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속력이 2배로 늘어나면 에너지가 4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Q에 있는 운동 에너지가 기역보다는 4배가 되니까 기역은 2제로겠죠. 되죠? 그리고 P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2K와 2P를 더한 5E0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Q에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서 이런 숫자를 가져야 되고요. 이런 숫자를 가지려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E0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더하면 E0. 니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모두 다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를 바뀌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5E0. P와 Q의 높이 차는 5분의 3 hg다. 그러면 이거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구하면 되죠. 자, 위치 에너지 P는 420인데 이거는 mg 높은 지역 h라고 하고요. 이 P 운동 에너지의 Q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h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h는 4이 mg가 되 거꾸로 썼네요. mg분의 4이 제로고요. h는 이쪽으로 넘겨주면 mg 제로의 2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의 차이는 이렇게 빼면은 mg의 3이 제로가 되겠죠. 여기서 h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요 값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3h가 되겠네. 그래서 높이차는 3h가 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요 h를 요 h로 나타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잘못했어요. 다시 여기서 P 위치에 있을 때는 420이고요. 위치 에너지 P는 420이고 mg h1이라고 하고요. Q에 있을 때는 20이고 mg h2라고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 에너지가 최대로 높아져 있을 때는 520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 H는 전체 높이의 5분의 4H고요. 이 Q는 전체 높이의 5분의 1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빼면은 5분의 3H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20, 그러니까 520의 mgh가 h 값이면 420의 mgh1은 5분의 4배니까 이것도 h1은 5분의 4h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h2도 5분의 1 h가 돼서 두 개의 차이가 5분의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쪽 부분. 자, 이번에는 O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던 물체가 용수철을 만나서 D만큼 줄어들었을 때 속력도 이만큼 줄어들었대요. 그러면은 기억에 나와 있는 것처럼 D만큼 압축되어 있는 동안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용수철 상추를 구해볼게요. 자, 줄어든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줄어든 거는 2분의 1 m 5v 전체 제곱에 2분의 1 3v 전체 제곱. 이거는 요만큼 줄어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2분의 1 kd0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을 계산하면 2분의 25 빼기 9 하면은 16 미터 제곱이고요. 2분의 1 k d 공패 제곱. 그래서 k 값은 2 사라지면 d 제곱에 16mv의 제곱. 네, 같은 값이네요. 용수철 원래 길이에서 최대로 압축되는 거리를 찾으래요. 자, 요 정도 한 용수철 상추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OV라는 속력을 다 위치 에너지로 바꿨을 때 얼마만큼 줄어드냐 하네요. 2분의 1 m5v의 제곱은 모두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됐을 때 그러면은 k 대신에 2분의 1 d 제곱에 16mv 제곱 x 제곱이겠죠? 요거와 요거를 했을 때 2분의 1은 사라지고 그리고 x를 위해서 다 넘기면 m도 사라지네요. 그러면은 16v 제곱 여기 위에는 5v 제곱에 d 제곱이 x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 v 제곱도 사라지면은 16분의 5 d의 제곱. 그래서 최대 길이는 딱 떨어지지가 않는데 딱 떨어지게끔 나왔어야 됐는데 여기가 25네요. 25. 그래서 x는 4분의 5 d0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줄어든 만큼 전환이 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11번 문제에서는 왜 이 문제를 가져왔냐면 이러한 그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마찰 구간 동안에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걸 보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 비슷한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어떻게 마찰 에너지로 인해서 없어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M이라는 물체와 이 M이라는 물체가 분리가 되고 있어요. 분리가 되면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겠죠. B는 V라는 속력, EM이 V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PA와 PB가 같으려면 PB는 2m의 V, PA는 m의 A라는 속도죠. VA라는 속도는 그럼 2V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모두 다 여기서 변환시켰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모두 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A가 증가한 거, B가 증가하는 걸 다 더하면 되겠죠. A의 증가량은 0에서 2분의 1 m이라는 게 2v 제곱만큼, B라는 녀석은 2분의 2 2m이라는 질량을 v 제곱만큼, 그러면은 2mv의 제곱, 여기서는 mv의 제곱 3, 그래서 3mv의 제곱이 모두 다 2kx였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 전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3mv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A가 마찰 구간을 올라가는 동안에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래요. 자, A의 처음 운동량은 2분의 1의 2v 제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은 뭐냐면 높이가 이만큼이래요. 높이가 이만큼. 그러면 최대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운동 위치 에너지만 있는 상태인데 MGH에서 H가 4G5V 제곱이래. 이거를 하면은 4,5mV의 제곱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을 때인데 이 값과 이 값이 다르죠. 그렇다는 것은 2K 처음에서 위치 에너지 최대를 빼면, 그럼 이 값을 대입해 보면 2mv 제곱 빼기 5분의 4,5mv의 제곱은 8이니까 4분의 3mv의 제곱만큼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 감소는 어디서 일어났냐? 마찰로 인해서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로 사라졌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